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에피소드로 이제 네. 또 두 번째까지도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특강 안내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선생님.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금요일 날 이제 줌으로 무료 특강 그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가수명 아이들 먼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1회차부터 이제 차근차근 2주마다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나요, 선생님? 네네네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회차부터 좀 참여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 이제 신청 방법들은 이제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 애니어그램이라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가 아이들마다 좀 타고나는 기질이 있지만 네.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각각의 성격 안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면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네. 또 부정적인 면들이 발견되면 좀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좀 긍정적으로 잘 자라게끔 이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육아 프로그램을 좀 더 지켜보시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더 많이 보시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 다루는 6화에 나오는 금쪽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영상을 이제 보고서 네. 나왔던 이번 육하의 금쪽이의 모습은 좀 집에서 굉장히 집 안에서 발랄하고 활달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외부에서는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뭔가 가까이 하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아이가 뭐 자기 소개라든가 해달라고 했을 때 몸을 비틀거나 이렇게 등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친구들 속에 속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네. 계속 권유를 하게 되는데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하게 되고 도망가 버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6화에 나오는 금쪽이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 같은 느낌을 이제 첫 장면에서 좀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 이제 엄마가 갔던 이력도 있었고, 네. 병원에 가서는 이제 선택적 항구증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택적 항구증이 뭐냐고 막 다 패널들이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아이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가족들 외에 마주하는 사람들하고 말해야 될 때, 네. 좀 긴장성이 이제 커지면서 네. 이제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성대도 긴장이 돼서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네. 예, 그런 특성들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네. 불안증의 하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 6화에 나오는 금쪽이 같은 친구들은 네. 이제 그냥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이제 진단명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특성 때문에 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가요? 우선 애니어그램에는 9가지 유형의 특성이 나뉘어져 있죠. 네. 이번 금쪽이와 같은 사례를 겪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고요. 네. 이번에 금쪽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는 저희가 4고형의 5번의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5번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이 친구들은 사람들 또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놀 때 같이 섞여서 놀지 않고 네. 이제 친구들이 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관찰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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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뭐 하는지 좀 궁금해하고 호기심은 갖긴 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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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우리가 6번 6화에 나왔던 6번이 아니라 우리 5번 유형 얘기인데 6화에 나오는 금쪽이 이제 모습을 보면서 네. 좀 더 5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다루기 전에 네. 앞서서 5유형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어떤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만나셨던 경험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우유형 아이들은 구분되어지는 특징은 일단 가정 내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별 다르지 않게 생활을 잘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낯선 환경
또는 잘 모르는 외부 사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러나는 네. 이것을 거리두게 한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마다 에너지의 장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 에너지, 바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에너지 장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성향을 지닌 아이들은 이번 금쪽이와 같이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성향의 모습들에 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저도 딱 보면서 선택적 함구증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래고 뭔가 네네네. 큰 어떤 질병이라도 있는 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의 기질이다. 네네네. 예. 센터에 오는 5번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표현하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네. 그냥 듣는다거나 바라본다거나 그냥 듣고 있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말을 저희가 건넨다거나 질문을 해도 짧은 단어로 아니요 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귓가에 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5번 유형 아이들이 늘 과묵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은요, 되게 반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아이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뭔가 궁금해하는 이런 열정도 있거든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띄면 굉장히 생동감이 돌아요. 얼굴이나 눈빛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알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겁게 상대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네. 목격하신다면 어머 저런 모습이 있어? 라고 우리가 아마 좀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놀라움이 가득한 5번 유형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에 들어가서 금쪽이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애니어그램에서 우리 5번 유형이 이제 머리형인데 머리형의 가장 큰 이슈가 또 내면의 불안이잖아요, 선생님. 네. 이런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리는 애니어그램 상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자신의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4고형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 4고형의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네. 있지만 이 4고형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불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불안이라는 에너지로 인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태도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불안이 높아지면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것이 더 불안이 강도가 심해질 때는 어떤 티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상황,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늘어나는 어떤 네. 불안들, 네네. 그것들을 이제 좀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톱도 물어뜯고 네. 어떤 경우엔 틱도 나타난다 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또 선생님 또 금쪽이 또 사례가 이제 사람들하고 거리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사람들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주시 불안이라는 말도 프로그램상에 좀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런 불안 증상은 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도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불안, 내가 주목받는 것, 네. 사람들이 나에게 주의를 향하는 것.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강렬해요. 이게 레이저라고 할 수 있나요? 레이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거 분명 어떻게 저 사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수 있지? 왜 자꾸 저렇게까지 쳐다보지? 네, 라고 뚫어져라 여길 수- 쳐다보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야만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하지만 5번의 경우에는 외적인 에너지 장애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들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약한 에너지 장도 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성으로 자신이 주목받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주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우리 에피소드 안에서 이제 금쪽이가 되게 힘들고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이제 금쪽이 엄마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시는 면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부모님들 보셨을 때 네. 이제 금쪽이가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내년에 학교 간다 했던 이제 미취학 아동인데 이제 2년 전부터 어쨌거나 선택적 함구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다양하게 너무나 애를 썼지만 이제 금쪽이 엄마 말로는 이제 아빠랑 대화해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내년에 학교 가는데 아무것도 이제 아이가 이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진단을 받으면서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자 우리 아이의 이런 측면을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요. 네. 충분히 엄마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네, 금쪽이가 또 마음 터놓고 좀 편하게 대하는 친구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선생님 한 명 있었고 이사 갔는데 네. 이런 오유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친구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집 안에서 굉장히 즐겁고 네. 잘 지내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더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어떤 놀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어떤 것들, 어떤 놀이의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엄마가 좀 관찰을 잘 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같은 취미를 가진 아이, 같은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물론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금쪽이의 경우는 한두 명의 친구만 있으면 사실 마음이 채워질 수도 있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하더라도 좀 호기심 있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그 다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슴형 아이와 이제 사고형 아이를 이제 보실 때 이제 바라보실 때 이 아이가 자꾸 친구를 찾고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지 네.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하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확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하면서 눈이 반짝이면서 인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네. 사람이 왔네 하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다 성향의 서로가 다른 다양한 모습인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 그 외향적이고 좀 사람 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또 친구나 주변인들한테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또 손님이 왔는데 문 닫고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아이한테 좀 예의가 없다. 너 나와서라도 인사를 해야지 하고 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인사시키는 경우들도 또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예의 바른 모습들도 살아가면서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5번 유형의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또 가슴형 부모님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의 민감한 그 기질을 더 잘 이해하고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셋을 기르고 있지만 네. 사실 5번 유형과 비슷한 성향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에 사람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낯빛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관찰한 후로는 그 아이한테 이따가 몇 시 몇 분에 또는 내일이나 모레 누가 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줘서 네.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아이가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게끔 네. 좀 하는 것도 아이한테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5번 특징을 지닌 아이들의 일단 신체는 민감성이라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민감함은 외부의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걸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든 유형의 아이들 중에서도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즐겁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죠. 5번 유형 아이들이 좀 기본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또 즐길 수 있고 자기가 관심 가진 분야를 혼자 또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또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슴형 어머님들 분들 중에 이제 아이 기질을 좀 잘 이해 못하시는 이제 분들 경우에 아이가 좀 발달이 덜 됐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격,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랑받는 어떤 것들, 관계에 되게 중심이 되잖아요. 가수명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좀 제대로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혼자 놀면 외롭진 않을까? 같이 놀 친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를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오히려 노출시켜서 더 좀 적응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들여놓는 일들을 좀 반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쪽이 어머님 좀 가수명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키즈카페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애들 다 데려다가 좀 놀게 하면서 좀 애를 많이 쓰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5번 아이한테 좀 이런 모습은 좀 어떤가요, 선생님? 어머님의 노력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단한 노력으로 사실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네. 이 아이는 처음에 친구들이 오는 것이 싫지는 않았어요. 네. 싫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때 굉장히 소진되면서 나중에 울어버리죠. 이 아이가. 맞아요. 현재 나이에 그 아이가 자꾸 관계에 노출이 돼서 뭔가 좀 강요받는 상황? 이것은 굉장히 아이에게 버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꾸 움츠러드는 내가 자신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네. 뭔가 위축되어지는 상황들은 아이가 계속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뭐 효과적이다라고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아이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네.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이런 상황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이와 소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나이 때 아이에게 너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 소통하는 것은 너에게 굉장히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고 배움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어떤 마음으로 내재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을 하셔야 네.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려는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아이가 내면의 어떤 힘, 네. 그냥 움츠러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아가려는 어떤 힘, 용기를 가지면서 나아갈 때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곁에서 같이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 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한 여름 지나서 가을 또는 네. 2학년 초반 되면 굉장히 자기 자아가 생기면서 고집스러워져요. 네. 그것은 어떤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이가 고집스럽게 어떤 저항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용기, 씩씩함,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조금 더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기별로 아이들이 성격이 발달되는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달라져요. 정말 예. 많이 변화하고요. 네. 이게 한 유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짓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게 그 안에서 한 유형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애니어그램상에서 제공하는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 굉장하다라는 거, 그쵸. 너무 실질적이고 음. 사실적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또 패턴이 있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네. 5번 아이의 어떤 어릴 때 네. 모습. 네, 이 애니어그램 상에서는 이 성격이 어떤 내가 성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태도,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 패턴화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시게 되면 아이를 실질적으로 코칭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더 건강한 방향인지를 고려하시게 되겠죠. 네, 맞아요. 알고 또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 되게 당황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다르죠. 네. 당황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냥 즉시 내 성격으로 아이를 가르치게 되죠. 세뇌하죠. 어떻게?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라고 나의 생각을 주입하게 되죠. 맞아요. 우린 모두가 다 그래요.
당황하면 네. 우리는 머무를 수 없어요. 그쵸. 그냥 내 성격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들도 음.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신 형성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실 때 아이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아이의 성격, 내 성격 같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양육할 때에 아이가 발전하고 나도 너무 당황해서 휘몰아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휘몰아친다. 네. 맞습니다. 저도 휘몰아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 네, 사실 알아도 좀 휘몰아칠 때는 있죠. 저도 인간이고 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할 따름입니다. 맞아요. 우리 부족하지만 또 네. 계속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그렇죠.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 좀 나눴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6화에 나오는 네. 금쪽이 사례로 이제 오유영 어린이 사례로 이제 정쌤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선생님 네. 혹시 추가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추가 내용이요. 네.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목적은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양육과 육아에 많이 힘겨워하시고 또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노력이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피드백을 한 분씩 한 분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도움이 되고 있고 뭐 어떻다, 뭐, 네. 예, 친근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자꾸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네, 올라오고 저희가 할 때마다 좀 더 느껴지죠. 네, 어떻게 해야 음. 정말 가장 어머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맞아요. 늘 고민하고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들으시고 이제 도움이 좀 되신 부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로 이제 피드백 주시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다운 애니어그램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이 나누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황,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카페에다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의 그런 사례가 어떤 유형에서 나타나는지 저희가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같이 방송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외롭게 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굉장히 좀 쓸쓸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이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구나라는 거 알면 좀 안도감도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머님들 저희가 이런 내용은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또 저와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모두 애가 3명씩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커밍아웃을? 저희가 애들이 3명씩이라서 또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뭐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뭐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또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키우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센터나 상담 통해서 또 많이 또 느끼잖아요. 만나기도 하고요. 그럼요. 우리의 아이들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네, 같이 키워 나가자 뭐 이런 의미죠. 네. 네네네.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함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